굉장히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극은 일단 1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 전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그 꼬수차의 연극이 주 얘기가 되죠. 그리고 2막에서는 이제 니나와 나도 이름이 까먹네. 니나와 뜨리고린, 그러니까 작가와의 관계 양상이 좀 더 뚜렷해지고 두 사람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니나는 뜨리고린에게 빠지고 뜨리고린도 니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주 내용이고 3막 같은 경우에는 아르까지나와 꼬스차의 관계 그리고 아르까지나와 뜨리고린에 대한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결국 뜨리고린이 니나를 택하지 않고 아르까지나와 함께 이 시골을 떠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니나와 모스크바? 응? 모스크바였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해요. 모스크바는 도시죠. 예. 네, 그렇죠.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르까지나와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니나와 트리고린의 관계가 이어질 것이고 니나는 결국 도시로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사막에서는 이 모든 일이 지난 지 2년 후에 다시 시골에 모두가 모이게 되는 얘기예요.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꼬스차는 유명해졌고 그러니까 신의 작가가 된 거죠. 그리고 소리는 위독해졌고 그리고 아르까지나와 뜨리고린은 여전히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뜨리고린이 니나와 관계를 지속하다가 니나와 헤어졌고 니나는 그동안 많이 망가졌다는 거죠. 어떤 캐리어 직업적인 연극 배우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크게 거두지 못했고 근데 이 와중에 꼬스차는 여전히 니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게 이제 아르까지나 꼬스차, 니나, 뜨리고린이 이제 주된 주인공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부차적인 인물로 그 마샤가 있고 마샤의 엄마인 폴리나와 사무라이 F가 있는데 엄마인 폴리나, 아빠인 사무라이 F가 있는데 사무라이 F와 폴리나는 이제 아르까지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어떤 지배인이에요. 근데 사무라이 F는 과거에 군장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이라서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격 자체가 굉장히 괴폭하고 약간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라든지 그 도른이라는 의사가 나오는데 이 도른이라는 의사에게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 근데 도른은 여태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은 이미 나이가 차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폴리나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그 부부 사무라이 F와 폴리나의 딸인 마샤 같은 경우에는 꼬스차를 짝사랑하는데 꼬스차와는 본인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메드베젠코라는 그 가난한 교사가 나와요. 그 메드베젠코가 마샤에게 계속 청혼을 하는데 메드베젠코를 사랑하진 않지만 마샤는 꼬스차를 잊기 위해 메드베젠코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3막쯤에 나와요. 이렇게 인물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야코프와 요린 잔심부름꾼들은 다 시중이에요. 나오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시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매기라는 작품이 되게 특이한 점은 인물들이 다 사랑에 빠져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서로 짝대기가 이어 맞춰주는 곳이 없어요. 사실 뜨리고린과 아르까지나는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뜨리고린이 실제로 아르까지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뜨리고린도 니나를 잠깐 사랑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말하는 거 보면은 사랑보다는 어떠한 글의 소재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마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물들이 아르카지나는 뜨리고린을 사랑하고 꼬스차는 니나를 사랑하고 소리는 일단 그 할아버지고 니나는 뜨리고린을 사랑하고 사무라이 F는 뭐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데는 중요 잘 안 나오는 인물이고 폴리나는 이제 사무라이 F의 아내지만 도른을 사랑하고 마샤는 꼬스차를 사랑하고 뜨리고린은 글에 미쳐있고 도른은 누구 사랑하지 않고 메드베젠코는 마샤를 사랑하는 이런 그 화살표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와. 그래서 이 안톤 체홉의 작품을 얘기할 때 정말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렇게 된다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꼬스차와 뜨리고린. 그리고 배우 연극하는 사람도 두 명이 나와요. 아르카지나와 니나. 근데 되게 독특한 점은 뜨리고린은 이제 작가 중에 잘 나가는 작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성 작가 같은. 그리고 꼬스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새로운 형식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작가고, 아르카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배우인 거죠. 오래 연기 경력이 쌓인. 니나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신예 배우이고, 이러한 어떤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어느 정도 갈등? 특히 예술에 대한 그러한 생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다 이걸 다 적으시지? 너무 굉장히 강의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네요. 아니 왜냐면 이해 못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 저 맨 처음에 이거 그냥 읽었을 때 이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연극으로 보는 게 사실 이해하기는 제일 빠른데, 연극은 지금 하고 있긴 하던데 아마 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영화도 이거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거의 영화? 똑같아요. 네, 영화도. 그 영화 주인공이 누구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 두 명이 나와요. 그 니나와 아르카지나 역할로. 보면은 이해가 훨씬 빠른? 훨씬 하기 쉬운? 근데 대사도 다 빼먹지 않고 되게 해석도 잘했고, 그 여기서 나오는 호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훨씬 이게 생동감이 있고 배경이 워낙 예뻐서 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리딩을 해야 할 텐데, 저건 뭔 소리지? 리딩을 두 번 리딩 하나요?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긴 대사를 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독백이 그래서, 참. 독백이 진짜 네, 장난 아니야. 맞아요. 1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제가 계속 설명한 그 인물들끼리의 화살표랑 상황 이런 거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좀 건너뛰고 그 니나와 꼬스차가 공연하는 부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어디지? 5페이지 아니에요? 아, 네, 맞아. 햄릿. 네. 그래서 5페이지부터 공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연하고 2막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폴리나와 도른의 대화도 건너뛰고 6페이지에 아르까지나가 얘야 언제 시작하는 거니? 이거 중간 부분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할까요? 1막을 많이 건너뛰니까 좀 더 길게 해도 되겠죠? 네. 음악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면 길겠죠? 네, 좀 길 것 같아요. 음... 여기 마샤와 마샤가 여보세요 꼬스차 여보세요 하면서 퇴장하는 8쪽 여기까지 할까요? 마샤가 퇴장하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미나가 누가 할지 정말 관건이세요. 아 그래. 어우. 몇 명이 나오는 거지? 하나, 둘.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 리나, 소린, 아르까지나, 그렇게 많이 폴리나, 안 나오네요. 다섯, 여섯. 여섯이고. 폴리나도 얘기하면 되죠. 아, 마샤까지 일곱? 마샤까지 7. 일곱. 폴리나랑 일곱이니까 폴리나랑 마샤를 더하고 여덟 아니에요? 아홉. 아르까지나 아, 뜨리고인까지 자, 8.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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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제 도른까지 하면 9 아니에요? 꼬스차랑 미나랑 아르까지나는 일단 한 명이 맡아야 한 명씩 맡아야 할 것 같고 폴리나랑 폴리나가 지금 대사가 하나죠. 폴리나 2개? 엄청 폴리나 짧은데? 폴리나 돌은 소린? 소린 메드베젠코 하나 둘셋 넷다 일곱 여덟 꼬스차 한 명, 니나 한 명, 아르까지나 한 명, 폴리나 돌은 마샤 한 명, 소린 메드베젠코 한 명. 하나씩 맡으면 되겠다. 또 돌리나요? 해주세요.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예스. 꼬스차, 리나, 아르까지나 이름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원래 엄청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바꾼 것도 어려워. 보통 이렇게 많이 바꿔서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상연할 때 이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안톤 칠업 다른 작품에도 마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자매인가? 아, 맞아. 아, 세자매 그런 있어요. 거 맞아, 같아. 맞아. 저 뭐하는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오케이. 소음에 소리는 레드레즈. 아싸. 맞나요? 네, 다 됐어요. 폴도마? 3인. 저만 안 왔나요? 뭐예요? 맞죠. 참소매. 아르까지나. 니나. 니나 누구세요? 저예요. 좀 약간 니나가 이게 답이 없죠. 어떤 형식을 파괴한 이런 작품. 준비되셨으면 합시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물을 잠깐 마시고 갈까요? 네네. 뜨리고린이 없는데? 한 하나 줄밖에- 있을 거예요. 네, 한 줄밖에 없어서. 한 줄밖에 없구나. 아, 이번 진짜 웃기다. 실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소한 거야? 일어나라. 죽을 것 같아. 네가 특대사네.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제 아들 누구예요? 아들까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 누구예요? 저예요. 진짜 저예요. 아, 엄마. 목 아파. 얘야. 메아리가 치는데. 언제 시작하는 거니? 곧 시작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 아들아, 내 눈이 내 마음속을 굽어보고 가슴 속에 보이는 건 시커멓게 멍드는 자국들. 아무리 씻는데도 지워지지 않으리. 어째서 어머니는 악덕의 몸을 던지고 죄악의 심연에 정욕을 구하시려는가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 저 밤중에 호수 위를 엇갈려 나는 거룩한 태고적 그림자여. 우리들을 잠들게 하고 20만 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꿈속에서 비춰주는구나. 20만 년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그렇다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봐. 우린 잘 거니까. 사람도 사자도 독수리도 황새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도 바닷별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까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생물,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노라. 벌써 수십만 년 이래 지구 위에는 생명을 가진 것 없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저 가련한 달은 할 일 없이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풀밭 속에서 학이 눈을 뜨면서 울어대는 일도 없어지고 보리수 숲에 우는 5월의 소똥벌레 날갯소리도 들리지 않노라. 춥다, 춥다, 춥다. 쓸쓸하다, 쓸쓸하다, 못 견디게 쓸쓸하다. 무섭다, 무섭다. 생물의 몸뚱어리는 먼지 속에 꺼져버리고 영원의 물질은 제각기 돌, 물, 구름 따위로 모양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넋은 모두 하나로 녹아버리고 말았다. 공통한 세계의 영혼, 그것은 나로 나. 나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혼도 지아자르 것도 세익스피어 것도 나폴레옹의 것도 체화 등 동물의 영혼도 모두 살아있는 거다. 나에게서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본능과 뒤섞였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하나의 생물을 나는 내 가슴 속에서 매분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거다. 어쩐지 태폐적이야. 엄마! 나는 혼자뿐이다. 나는 100년에 한 번씩 말을 하라고 입을 연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허공 속에서 서럽게 메아리 될 뿐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는 이 없어. 새파란 불이여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다. 날이 새기 전에 썩은 연못이 너희를 낳으면 아침 햇살이 비치기 전에 그곳을 거칠긴 하지만 너희들은 사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약동하는 생명력도 없어. 너희들 가운데서 생명이 우러나옴을 두려워하며 영혼의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는 돌이나 물에서처럼 너희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원자의 전환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자꾸만 변해가는 거다. 온 우주에서 영구불명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건 오직 영혼뿐이다. 마치 깊숙한 빈 우물 가운데 갇힌 죄수와 마찬가지로 나는 자신이 지금 어디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 내게 명백한 것은 물질적인 근원인 악마와의 집요하고 잔인한 투쟁이 마침내 나의 승리로 돌아가고 그 후 물질과 영혼이 아름답게 어울려 녹아들고 세계적인 의지의 왕국인 오리라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차차로 몇천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거쳐 달도 빛나는 시리우스 별도 지구의 모든 것이 먼지가 된 뒤에나 비소로 오게 될 거야. 그때까진 무서워. 저기 나의 강적 악마가 가까이 오네. 그 무섭고 새빨간 눈이 보여. 아, 유황 냄새가 나네. 이것도 필요한가? 그럼요. 이것도 효과로군. 어머님, 악마는 인간이 없어 건태롭다. 모자를 벗으셨군요. 쓰세요. 감기 드세요. 의자 선생님께서는 영원의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모자를 벗으신 거예요. 연극은 그만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막아 내려. 너 뭐 때문에 성이 났니? 아, 됐어요. 막아 내려. 막아 내리란 말이야. 막아 내려. 실례했습니다. 저는 각본을 쓰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소수에 선출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그건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특권에 침해했습니다. 저는 웬일이야? 그래까지나 젊은 애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그 애더러 뭐라 했는데요. 너는 그 애를 모욕했어. 그렇지만 그의 자신이 그저 웃음거리로 알아달라고 미리 말했으니 저도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했는걸요. 그렇더라도 근데 지금 이러보니까 그 애는 훌륭한 걸작을 썼으면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그 애가 이런 연극을 꾸미고 유황 냄새를 풍기고 한 것도 웃음거리로서가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군요. 말하자면 그는 우리에게 각본 쓰는 법이나 연기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못 살 일이군요. 저런 식으로 제게 대들고 자꾸 저를 비꼬기만 하니 오빠야 어쨌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버르장머리 없고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에요. 그 애는 네가 만족하리라 생각했던 거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애는 여느 각본을 택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저런 대가당적인 잠꼬대를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저 웃음거리로 같으면 저라도 잠꼬대를 써줄 용의가 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야심, 예술계에 새로운 기원을 가져오리라는 그런 야심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견해에 의하면 거기에 새로운 형식이 있기는 고사하고 몹쓸 성벽이 있을 따름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은 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쓰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제게는 상관치 말았으면 되지 않겠어요? 주피터야, 당신은 노하셨소. 전 주피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에 친하지 않아요. 전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저렇게 따분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전 그 애를 모욕할 생각을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누구든지 물질과 영혼을 구별하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혼 그것 자체도 물질적 원자가 결합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고원들의 생활을 각본으로 써서 상영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괴로운 생활이니까요. 아유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각본이나 원제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해요. 전 상쾌한 밤이니까요.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참 좋아요.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제 곁에 앉으세요. 10년이나 15년 전 이곳 호수에는 매일같이 밤에는 음악이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 호숫가에는 지주의 저택이 6이나 있었거든요. 줄곧 웃음소리나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총 쏘는 소리가 들려와서 늘 여러가지 로맨스가 있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6채의 지주 저택에서 인기를 집중했던 일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이 의사 선생님 도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어른께서는 상당히 매혹적입니다만 그 당시로 말하던 그야말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그렇다 치고 제 마음이 좀 거리끼기 시작해요. 제게 왜 그 가련한 애를 모욕했을까요? 저 걱정스러워요. 꽃차! 얘야! 꽃차? 제가 가서 찾아보겠어요. 아, 네, 그래 주세요. 여보세요? 꽃수차! 여보세요? 전화. 아, 읽었네요. 여기에서 그거가 확실히 나오죠. 그
저는 각본을 쓰거나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은 소수의 선출된 사람에게만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싶었던 게 이 갈매기라는 대본이 맨 처음에 상연될 때 되게 실험적이잖아요. 인물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어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톤 체홉을 엄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니나의 극을 본, 꽃차의 연극을 본 아르까지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안톤 체홉 엄청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그게 실험극이 이제는 어떠한 하나의 형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명의 작가가 나오잖아요. 꽃차와 트리고린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트리고린이 되게 어떤 기성 작가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안톤 체홉은 꽃차일까 트리고린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갈매기가 초연됐을 때는 뭔가 욕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는 사실 안톤 체홉이라 하면 되게 유명한 잘 나가는 작가니까 물론 그는 죽었지만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 이막으로 넘어갈까요? 목이 너무 아파. 죽는 어르신 목소리. 여기는 니나와 트리고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꼬스차가 갈매기라는 제목이 맨 처음에 꼬스차가 갈매기를 쏴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니나한테 가져다 줘요. 하나의 어떤 상징이죠, 이 갈매기가. 나중에는 이 갈매기가 니나를 상징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몇 페이지? 14페이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막지. 이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라이 F랑 아르까지나랑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웠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둘 다 싸웁니다. 근데 그래서 아르까지나가 여기를 떠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니나가 이제 아르까지나의 집에 있는데 여러 인물들과 얘기를 하다가 꼬스차가 니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거죠. 왜냐면 니나가 본인을 버리고 니나가 변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니나의 마음이. 사실이긴 하죠. 어떤 트리고린에게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될 것 같은데 14페이지에 니나 혼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저렇듯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올다니 정말 모를 일이야. 여기 이후로 니나, 꼬스차, 트리고린밖에 안 나와요. 트리고린 뭐야? 너무 싫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연 씨가 그러면 니나를 했으니까 이번에 니나, 꼬스차, 트리고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놀랬대. 그래요? 나 코스타인데? 그럼 나머지 두 명은 뭐예요? 꼬스차, 쉬. 니나. 나 왜 또 안 나오죠? 다시 합시다 우리. 세연 씨 쉬시고. 쉬시고 쉬시고 다시 돌려요? 다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운명의 와키. 아르까지나가 뒤에 엄청 잠깐 나오거든요. 3막 직전까지 합시다 우리. 그럼 아르까지나까지 넷인가요? 네, 4시요. 제발.
한 명만. 세영 씨 제외하고 4명이서 제가 또 아르까지나를 맡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일까? 목이 지금 갈려 나갈 것 같아요. 네. 저 집에 못 포스터예요. 갈 것 같은데. 다행이다. 상관없는데. 넣을 것 같아 왠지. 하지 않아. 맞군요. 저 목이 너무 아픈데요. 나. 어차피 아까 전도 니나였어.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버벅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까요? 니나가 누구죠? 저요. 예스. 하고 계세요. 물 좀 봐.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저렇듯 하찮은 일을 가지고 울다니 정말 모를 일이야. 그리고 저렇게 유명한 작가,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고 어떤 신문에든지 나고 초상화가 팔리고 그 작품이 외국어로까지 번역되는 사람이 온종일 낚시질만을 하고 앉아있고 붕어가 2마리 잡혔노라고 그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유명한 사람이라면 품위가 있고 거만하고 대중을 경멸하고 있고 그 명예와 찬란한 명성으로 해서 대중들이 가문이나 금력을 무엇보다도 우러러보는 데 대해 대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저희하고 화투를 치고 웃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지 않아. 당신 혼자세요? 혼자예요. 이건 왜 그러세요? 저는 오늘 이 갈매기를 쏘아 죽이는 따위의 바보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발밑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세요? 이윽고 꼭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자신을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당신이란 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당신이 이해할 수 없게 된 이유부터 말씀이지요. 제게 대한 당신의 태도는 아주 변했어요. 당신의 눈은 쌀쌀해졌어요. 나란 존재가 당신에게 귀찮은 모양이군요. 요새 당신은 무척 신경을 곤두세우고 줄곧 무엇인지 상징적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갈매기도 아마 그 상징이겠죠. 하지만 용서하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전 너무 단순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나 봐요. 이러한 상태는 내 각본이 여지없이 실패하고만 바로 그날 밤에 비롯된 거예요. 여자란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전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죄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당신이 쌀쌀해진 건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의 믿기도 어려울 정도로입니다. 마치 눈을 뜨고 보니 벼랑간 이 호수가 바짝 말라버렸던가 땅속에 흘러버리는 것 같기도 한 기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금방 너무 단순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대관절 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신은 내 각본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의 영감을 경멸하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시시껄껄한 그런 불효와 같이 못 보게 된 겁니다. 나는 그걸 똑똑히 알고 있어요. 아주 똑똑히 알고 있어요. 나는 마치 머릿속에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아요. 내 무기력과 함께 저주를 받는 편이 나아요. 이 무기력이 내 피를 빨아요. 뱀과 같이 피를 빤다고요. 저기 진짜 천재가 오고 있네요. 햄릿과 같은 걸음걸이에다 그와 같이 책을 들고 있어요. 언어요. 태양이 아직 당신 곁에 오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미소를 짓고 있네요. 당신의 눈은 그의 광채에 녹아들었어요. 방해는 하지 않을게요. 담배 냄새를 맡고 보드카를 마신다. 늘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교사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뜨리고린 씨. 안녕하십니까. 사정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우린 오늘이라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군요. 섭섭한 일입니다. 제게는 젊고 재미있는 여성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18, 19세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똑똑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 여자들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저는 비록 1시간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처지가 되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당신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잠시라도 좋으니 선생님의 처지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웃는 거야? 유명한 천재적인 작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유명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유명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냐고요? 아마 아무렇지도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죠. 당신이 저의 명성을 과장하고 계시거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명성이라는 게 도대체 느낄 수 없는 것이거나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자신에 관계된 기사를 읽으실 때는 어떠세요? 칭찬을 들었을 땐 기쁘고 악평을 들었을 땐 2, 3일 동안 기분이 나쁘죠. 이상한 세계로군요.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선망하는지 선생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란 정말 가지가지예요. 한편에는 고달프고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보내고 모두가 한결같이 불행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선생님과 같이 100만 명의 한 사람 정도의 선생님같이 재미있고 화기애차고 의의 있는 생활을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은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요? 당신께서는 명성이니 행복이니 또는 화기애찬 재미있는 생활이니 말씀하시지만 제게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실례지만 여태껏 맛도 보지 못한 드로프스 같은 겁니다. 당신은 매우 젊고 착하시잖아요. 선생님의 생활은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그처럼 옳단 말씀이세요? 전 이제 가서 작품을 써야겠습니다. 양해하세요. 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소위 제일 귀여운 물집을 밟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기하며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럼 어디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의 아름답고 화기애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요? 사람이 이를테면 낮이나 밤이나 달에 관해서만 생각할 때 흔히 강박관념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제가 꼭 그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낮이나 밤이나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악착스러운 관념이 저에게 엄습해옵니다. 이윽고 소설 하나를 쓰기가 바쁘게 웬일인지 또 다른 소설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음 이런 식으로 나는 마치 역마차에라도 타고 있는 것 같이 줄곧 써제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아름다움과 화기가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따분한 생활인지 몰라요. 지금 저는 당신과 같이 있으면서 흥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쓰다만 소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잠시도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 피아노와 닮은 구름을 보고 있지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설에다가 피아노와 닮은 구름이 흐르고 있다 써야 한다고 말씀이죠. 헬리오트 코프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벼랑간 머릿속을 획 지나갑니다. 달콤한 향기, 미망의 내 꽃. 이건 여름날 저녁 때의 교사에 써먹자.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신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이 낱말 하나를 붙잡아다서 얼른 그것을 저의 문학 속에 빨아 넣습니다. 언젠가는 쓰일 날이 있으리라는 거죠. 일이 끝나면 극장이나 낚시질하러 달려갑니다. 행여 거기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쉬어보자고 생각해서예요. 그렇지만 헛일이에요. 머릿속에는 이미 무거운 무쇠포탄이 말하자면 새로운 제목이 뱅글뱅글 맴돌고 있어서 책상께로 마음을 이끌므로 급히 집으로 가서 또 쓰기 시작해야만 될 판입니다. 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 자신과 저의 목숨을 파먹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넓은 공간에 뿌려줄 꿈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꽃이 꽃가루를 모으는 결과 꽃을 그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까지 짓밟아 버리는 셈입니다. 이래도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나의 친지나 동료들이 나를 건강한 인간으로 대해줄까요? 지금 뭘 쓰고 계세요? 다음번에는 뭘 보내주시렵니까? 언제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이러한 친지들의 배려나 칭찬 그리고 감탄이 마치 거짓말 같아요. 사람들이 병자를 속이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당장에 누가 뒤로 살짝 다가와서 저를 뽀뿌리 시침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지는 않을는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겨우 글을 쓰기 시작했던 일생과 가장 즐거운 청춘 시절. 그 당시 저의 문필 생활은 하나의 끊임없는 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병아리 문인들은 특히 세평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재주없고 투박스럽고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신경 과민이 되어 불안 상태에 빠지고 신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나 예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아무의 주의를 끌지도 못하면서 마치 돈 떨어진 도박꾼같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대담하게 바라볼 용기조차 없이 또 어떻게 억제할 수도 없이 그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독자를 본 일은 없지만 독자들이란 웬일인지 나의 상상에 비우호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상상되었어요. 나는 대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무섭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각본이 상연될 때에는 언제나 머리가 검은 사람들은 내게 적개심을 품고 있고 금발을 가진 사람들은 차디찬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실례의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영감이라든가 과정 따위 같은 것이 이상한 행복의 순간을 주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쓸 때는 즐거워요. 교정을 볼 때도 즐겁죠. 그러나 책이 되어 나오자마자 못 견디게 불쾌합니다.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다. 이건 잘못이다. 이건 쓰지 말아야 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억울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반면에 독자들은 그걸 읽고 야, 참 좋다. 재능이 있다. 참 좋아. 그러나 톨스토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군. 이라든 훌륭한 작품이로다. 그러나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비하면 손색이 있지 라고들 말합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저 참 좋다. 재능이 있다. 참 좋다. 재능이 있다 뿐이지.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뒤에는 친지들이 무덤 옆을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하겠죠. 여기에 뜨리고린이 누워있다. 뚜르게네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꽤 좋은 작가였다고요. 실례되는 말씀이겠지만 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성공에 취해버리신 거예요. 어떤 성공 말씀입니까? 나는 여태 한 번도 거기에 만족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작가로서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은 일은 내가 일종의 도끼에 쌓여 있어서 자기 자신이 뭘 쓰고 있는지 똑똑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물이나 나무 그리고 하늘을 좋아합니다. 나는 자연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연은 내 가슴 속에 억누를 길 없는 욕구를 북돋아줍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한 풍경 화가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작가인 이상 자연이 민중에 관해서나 그 괴로움이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에 관해서도 인류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를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나는 마치 사냥개에 쫓기는 여우 모양 여기저기에 몰려다니는 셈이죠. 이런 까닭으로 인생과 과학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란 인간은 마치 기차를 놓친 촌뜨기 모양으로 점점 뒤로 처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는 결국 단지 풍경화를 그리고 있음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 이외의 방면에 가짜다, 골수까지 가짜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일을 너무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값어치를 느낄 틈도 호기심도 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신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과 같은 문인이라면
저는 대중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저는 대중의 행복은 다만 저와 같은 높이에까지 상상시킬 수밖에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틀림없이 의식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중은 저를 전차에 태우고 돌아다니겠지요. 아니 전체라고요? 제가 아가 맵눈이라도 된단 말씀이세요? 저는 작가라든가 여배우라든가 하는 행복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라면 이웃 사람들의 미움이나 가난이나 실망 같은 건 참아나가며 다락방에 살고 검은 빵을 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고 자기 불만이나 스스로의 모자람을 일식하는 괴로움도 달게 받겠어요. 그러지만 그 대신 저는 명성을 요구해요. 실속 있는 당당한 명성을요. 아,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뜨리고린! 나를 부르네요. 짐을 싸라는 거겠지. 그렇지만 떠나기 싫어. 아, 좋다. 좋은데. 저것 보세요. 호숫가에 집과 뜰이 보이지요? 네. 저건 돌아가신 어머님의 저택이에요.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는 여지껏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아무리 조그만 섬이라도 알고 있어요. 여긴 참 좋은 곳이로군요. 저건 뭡니까? 갈매기예요. 꼬스차가 잡았어요. 예쁜 색이네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르카지나를 설득해서 좀 더 있게 해주세요. 뭘 적고 계셔요? 아, 네. 잠깐 적고 있습니다. 주제가 떠올랐어요. 자그마한 단편소설의 재료예요. 어떤 호숫가에 당신 또래의 젊은 여자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갈매기처럼 행복스럽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여기 나타나서 그 여자를 발견하고 심심풀이로 마치 갈매기같이 여자를 망쳐줍니다. 뜨리고린 씨, 어디 계세요? 곧 가요. 떠나지 말아야겠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야, 니네가 얼마나 뜨리고리를 동경하고 명예에 미쳐있는지. 그리고 뜨리고리는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정신이 나가있다고. 그쵸? 나가있다. 작품이 여기 맨 마지막에도 니나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심시풀이를 마치 갈매기같이 여자를 망쳐줍니다. 앞부분에도 뜨리고리 맨 처음에 등장할 때 마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다. 담배 냄새를 맡고 보드카를 마신다. 그거. 교사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 왜냐면 지금 마샤랑 뜨리고리랑 대화하는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가 빼놓고 읽었거든요. 근데 막 모든 걸 소재로 쓰네. 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하네요. 부분은 없었다. 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없었고 막 1막 맨 처음 시작할 때 메드베젠코가 당신은 어째서 늘 검은 옷만 입고 다니냐고 했더니 마샤가 이건 제 삶에 대한 상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샤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니나를 얘기로 또 막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소재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바탕으로 뜨리고리는 실제로 니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아르카지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에 약간 글을 쓰는 것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18쪽 3막 첫 부분을 보면은 마샤가 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는 마샤랑 마샤랑 메드베젠코랑 결혼을 하거든요. 뜨리고리는 2년 뒤에 와요. 그래서 뜨리고리한테 행복하냐고 마샤 행복하냐고 뜨리고리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대사가 없는데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영화에서는 뜨리고리니 마샤한테 마샤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샤가 결혼했다니까요. 불행하다는 얘기를 결혼했다는 말로 대답하는 거죠. 마샤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 웃기다.
마샤 생각했다니까요. 부분을 좀 읽고 싶은데 여기 앞부분을 좀 읽을까요? 좀 마셔하고 싶지. 아니요. 목 아파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이 산막 시작부터 니나가 뜨리고린한테 뜨리고린한테 2분만 제게 시간 해주세요. 소원이니. 여기까지? 더 할까요? 저 뜨리고린 퇴장할 때까지 합시다. 깔끔하게. 네. 그러면 아르까지나 뜨리고린, 그리고 야코프, 니나, 마샤 이렇게 5명 딱 나오네요. 오. 야코프는 뭐, 네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지. 낚싯대도 뿌릴까요? 그러네요. 내가 코프하고 싶지. 네. 눈치 봐주세요. 네? 아 나온 대로 해. 너무하네. 나왔어요. 아, 와 마샤다. 또 니나. 야코. 네 알겠습니다. 너 언니 근데- 니나 했었죠, 근데. 나 니나 했잖아. 제가 할게요. 약간 목감기 걸린 니나. 그럴 수 있지. 마샤 누구예요? 저요. 뜨리고리는? 길든데. 그래도 각자 안 맡은 역할이 계속 나오네요. 네 이번 안 겹치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전 이걸 모두 선생님의 작가로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저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만약 그분의 상처가 중하다면 전 단 1분도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 그런데 전 무척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이 사랑을 제 마음속에서 뽑아버리기로도요. 뿌리채 뽑아버리기로요. 어떤 식으로 말씀입니까? 시집 갈 거예요. 메드베젠코에게요. 그 선생님한테 가신단 말씀이세요? 네? 모를 일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해서 만 1년 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시집만 가버린다면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새로운 과업이 낡은 상처를 모두 삼켜버리고 말 테니까요. 여하튼 무엇보다도 변화가 있고 볼 일이에요. 한 잔 더 하실래요? 이젠 그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그걸 갖고 그러세요. 짠짠짠짠짠짠. 절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자들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마셔요. 남이 보는 앞에선 저처럼 마시는 여자는 별로 없지만 남몰래 마시는 여자는 많아요. 정말이요? 건강을 빕니다. 선생님은 소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작별하기가 섭섭해요. 저 역시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럼 좀 더 머물도록 그에게 말씀드리지요. 안 됩니다. 더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아들이 극단적으로 보채고 있으니까요. 피스톨로 자살을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게 결투를 걸어온다고도 해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지. 얼굴이 퉁퉁 붓고 있거나 조롱해보거나 새로운 형식이 이러니 저러니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이나 낡은 것이나 같이 존재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질투도 섞였어요. 이건 제가 참견할 성질이 아니지만요. 저희 선생님은 그다지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착한 편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척 사랑해주세요. 그이가 가엾어요. 그리고 그의 늙은 어머니가 가엾어요. 그럼 저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나쁘게 해석하지 말아줘요. 여러 가지로 배려를 베풀어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시거든 선생님의 책으로 보내주세요. 꼭 사인하셔야 돼요. 경연이라고 쓰지 말고 그저 육신의 정을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마샤에게 라고 간단히 써주세요. 안녕. 하나예요, 반이에요?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손안에 콩알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배우가 되지 못될지 점을 쳐봤어요.
누가 은은할 상대가 되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무슨 의논이 필요하겠어요? 저희도 이제 이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뵙지 못하겠죠. 이 조그만 메달을 기념으로 드리고 싶으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성함에 이니셜을 새겼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낮이나 밤이나라는 선생님 책에 제목을 새겼어요. 참 아름답소. 매혹적인 선물입니다. 때때로 제 생각도 해주세요. 여부가 있겠어요. 그 맑은 날에 당신을 생각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일주일쯤 전 당신의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벤치 위에는 하얀 갈매기가 있었죠. 그렇죠. 갈매기. 이제 이야기를 더 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이리로 와요. 떠나시기 전에 2분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소원이니까. 할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지금 나간 게 누구예요? 니나지요? 그렇소. 실례했어요. 방해를 했군요. 이제야 꾸려진 모양이에요. 아, 고단해. 낮이나 밤이나 121페이지 11이행. 낚싯대도 역시 꿀일까요? 그러시죠? 아직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책은 누구에게든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11이행이라.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더라? 이 집에 내가 쓴 책이 있던가요? 오빠 서재의 구석 책장 안에 있어요. 121페이지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더 머무는 동안 뜨리고린과 니나의 뜨리고린에 대한 그것이 더 깊어졌고 그 사이에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오스차가 피스톨로 자살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르카지나가 오스차와 어느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나가 지금 여기에 121페이지 11이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더라? 다들 읽으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그러니까 니나가 어떤 뜨리고린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 영혼을 바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있는 걸 전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뜨리고린도 아르카지나가 포차와 얘기한 뒤에 뜨리고린은 이걸 읽고 본인이 니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르카지나한테 본인은 니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르카지나가 엄청나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말빨로 뜨리고린이 설득당하죠. 그렇지만 역시 뜨리고린은 니나랑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3막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읽을까요? 오스차랑 아르카지나에 대한 대화가 있고 뜨리고린과 아르카지나에 대한 대화가 있고 니나와 뜨리고린에 대한 대화는 되게 짧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르카지나가 뜨리고린에게 엄청 애원하는 장면이 되게 엄청난 연기 하이를 찍는 절정을 찍는 장면이에요. 아 그래? 여기 연기 폭발이야? 네. 서영 언니 장면. 아, 서영 언니 있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지금 자고 있을걸? 남미에서 자고 계시군요. 내가 이과수 폭포를 갔대. 그래서 물 떠오라고 했어. 서영 언니한테 카톡하니까 이틀 뒤에 답장하고 그러던데. 아 그래? 그래서 언니 답장이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과거로부터 온 카톡이야. 막 과거로부터 카톡. 이제 헬멧 봤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헬멧 봐가지고 세종에서 하잖아요, 헬멧. 그래서 언니가 옛날에 세종에서 아 맞아. 그래가지고 언니 옛 직장 다녀왔다고 끔찍. 카톡했거든요. 끔찍이라뇨.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르카지나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아르까지나 꼬스차 하고 바로 이어서 뜨리고린 할까요? 그래도 돼요. 근데 시간이 되려나? 돼요? 6시 5분이야. 근데 사막은 별로 없긴 해요. 니나 장면이랑 니나 꼬스차가 주요된 장면? 나머지는 뭐
꽃차가 안 나오긴 했는데. 아래까지나 꽃차. 꽃차. 이십 페이지에 삼촌은 시골에서 사는 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뒷부분 거기부터 할까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어디까지요? 아래까지는 뒤에 긴 거 하나 있다. 사무라이 F. 근데 사무라 F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무라 F가 계속 무슨 배우 얘기를 계속해요. 안 궁금한 배우 얘기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여기 그럼 23페이지에 오늘 아침에 좋은 글귀를 들었어. 언제 쓰인 사무라이 F 긴 말 바로 위까지 하고 어디서부터? 20페이지 뒷부분 꽃차 부분 꽃차 아래까지나 띠리고린 이렇게 세 명만 나와요. 20페이지 어디? 3초? 여기서 말하는 삼촌은 쏘린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르까지나를 2명 설정할까요? 그렇게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꽃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띠리고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꽃차까지 한 명? 띠리고린이랑 하는 거 한 명? 한 명이 또 그래도 쉬네요. 그 사람은 사막에서 니나를 맞는 걸로 하죠. 잘 걸려야 돼. 확률이 지금. 그럼 아래까지나 뜨리고린 줄? 아니 아르까지나 2, 띠리고린 하나, 꽃차 하나. 지금 올린 거예요? 다시 바꿔야 돼요. 한 명은 쉼 이렇게 써주세요. 5명에서. 그럼 그 쉼은 사막에서 니나? 네. 니나가 여기에 여기요. 네, 돌렸어요. 운명의 순간. 아르이. 아르이. 오이씨. 쉣. 쉼이야? 통과요. 쉼이. 자, 네. 쉼이야. 쉼인 걸. 잘못 돌렸다. 멍치. 그래요? 죄송해요. 인원수를 추가를 해버렸어요. 다시 나올 수도 네. 있어.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네, 됐어요. 돌렸어요. 쉼. 아르까지나다. 쉼이야. 와, 꽃차 3번째인데? 좋아. 아르트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르까지나 한 명 더. 아르까지나를 어디서부터 자를까요? 아르까지나가 너무 지금 길게 등장하니까 이거 뜨리고린이 등장한 부분부터 할까요? 22페이지에 네. 네 어디 문제 알겠죠? 그렇지 않겠니까지가 아르까지나 원이 하고 곧 마차가 올 거예요. 그 부분부터는 2가 합시다. 내가 원이었나? 22페이지. 맞춰봐. 121페이지 여기 있어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불 좀 마셔. 찾고 있어요. 뭐지? 23페이지에 사무라이 F 긴 대사 바로 위에 뜨리고린 그 대사. 오늘 아침에 좋은 얘기를 들었어. 여기까지.
정말 물 빼채워? 아,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 저도 배가 고파요. 그쵸. 저녁 타임이라고. 아우, 머리 아파, 씨. 그래서 꽃차가 여기 붕대 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살 시도를 아, 해서. 피스톨. 그래서 그거를 아래까지나 감아준 그런 장면이에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삼촌은 시골에서 사는 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지휘해야 하세요. 그러니 여기서 어머님이 어디 큰맘 쓰셔서 삼촌에게 1,500이나 2,000 루블 빌려주셔서 1년쯤 도시에 살다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단 말이야. 나는 배우지 은행가는 아니야. 어머니 분대를 고쳐주세요. 어머님이 잘 감으시니까. 이사가 늦구나. 10시까지 온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정오예요. 앉아. 마음의 트고도들이 머릿수건을 쓴 것 같구나. 어제 어떤 나그네가 부엌에 와서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란다. 아, 이젠 거의 다 나았네. 상처가 이젠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너 내가 없는 동안에 또 할 거니? 천만에요, 엄마. 그때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었던 미칠 듯한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아직 국립극장에 계실 때 나는 그때 아직 어린애였지만 집 뒤뜰에서 싸움이 벌어져 일하던 여자가 얻어맞은 일이 있었던 거 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 기억하세요? 여자는 아주 의식을 잃고 운반되어 갔지요. 그러자 어머님은 죽어 그 여자를 돌봐주시면서 약을 가져다 주시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물을 쓰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생각나지 않아. 그때 우리와 한 집에 두 사람의 발레리나가 살고 있어서 어머니한테 커피를 마시러 자주 오곤 했죠. 그건 생각난다. 그들은 아주 믿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새 2, 3일 동안 저 어렸을 때처럼 부드러운 기분이 생겨서 뿌듯하고 어머니가 좋아져요. 어머님 이외에 지금 제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사람에게 꼭 잡혀 있으세요? 오스차, 너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이는 다시 없는 고결한 인격자야. 그러나 제가 결투를 신청하리란 말을 들었을 땐 그 고결한 인격도 비겁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지 못한 모양이군요. 떠나려 하고 있으니까 수치스러운 표주예요. 그게 무슨 되지도 못한 소리야. 여기를 떠나기로 한 건 내가 부탁했기 때문이야. 다시 없이 고결한 인격자라 저와 어머니는 그이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싸움이라 할 때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이는 지금쯤 은접실이나 뜰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니나를 계몽해서 자기가 천재라는 신념을 확고히 그녀의 가슴속에 뿌리박히게 할 거예요. 너는 내가 불쾌해야 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즐거운 모양이로구나. 나는 그이를 존경하고 있어. 그러니 내 앞에서는 그이에 대한 악담은 하지 말아줘. 그렇지만 전 존경치 않아요. 어머님은 저 역시 그를 천재로 알아주기를 원하겠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전 메스꺼뿐이에요. 그건 질투라는 거야. 재능은 없으면서도 야심만 강한 사람은 참다운 재능을 힐난할 도리밖에 없지. 참다운 재능이라고요? 일이 이쯤 됐으니 하는 소린데 나는 당신들 중 누구라도 재능을 타고났어요. 장신네들 따위의 맹꽁이들이 예술계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하는 일만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압박하고 질식시키고 있어요. 난 당신네들을 인정치 않아요. 대가당. 좋아하는 극장으로 곧 가서 보잘것없고 흐리멍텅한 연극이나 하고 계세요. 난 여태 그따위 각본에 출연해 본 일이 없어. 나한테 상관을 말으렴. 너야말로 보잘것없는 익살극일 망정 쓰지도 못하는 주제에 뭔 쉰소리니. 키예프의 부르자아지 같은 이 밥벌레. 노랑이 거치. 등신. 울 것 없어. 울 것 없어. 뭐 때문에? 귀여운 내 아들아, 용서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라. 불행한 날 용서해줘.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도 절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이제 작품을 쓰지도 못하게 됐어요. 제 희망은 이제 모두 사라졌어요. 낭망하지 말어. 일이 풀릴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여길 떠나면 그래도 널 사랑하게 될 거야. 여부가 있니? 이제 우리 화해했지?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그리와도 화해를 해줘. 질투를 할 필요가 어디 있니? 그렇지 않아? 좋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그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건 제게 고통이니까. 힘에 겨운 일이니까요. 네, 제가 가겠어요. 붕대는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하겠어요. 121페이지 11, 12페이지 아 여기로군. 당신께선 언제건 제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곧 마차가 올 거예요. 당신께서 언제건 제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짐은 다 꾸려두셨죠? 그래요. 이렇듯 순진한 영혼의 부름 앞에서 어쩌면 내게 슬픔이 느껴지며 내 마음은 어째서 이렇듯 병적으로 타는 것일까. 당신께서 언제건 제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루만 연기합시다. 연기해요. 여기서 무엇이 당신을 붙드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좀 억눌러 보세요. 당신은 취해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해요. 당신도 정신을 차리세요. 슬기롭고 이해성 있는 여자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진정한 친구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친구가 되어 나를 놓아주세요. 홀딱 반하셨군요. 마음이 끌려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시골뜨기 어린 여자의 사랑의 말씀이세요? 아,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걸으면서 잠들기도 한다죠. 지금 나는 그와 같은 기분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서도 나 자신은 마치 잠들고 있고 그 꿈속에서 그 젊은 여자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달콤하고 신기한 공상이 나를 포로로 하고 만 거예요. 나를 놓아주세요.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전 평범한 여자이기 때문에 제게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뜨리골린,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되려고만 애쓰면 당신은 비범한 여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젊음에 넘치고 아름답고 시적인 사랑, 공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사랑.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많지만 이것뿐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나는 여태 맛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출판사의 문턱이 닿도록 드나들고 가난과 싸워야 했으니. 그러던 것이 이제야 그런 사랑이 나타나서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당신네들은 오늘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군요. 날 이해하지 않는군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벌써 늙었고 더러워진 걸까요? 어떻게 지금 제 눈앞에서 그토록 꺼리낌 없이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당신은 정신이 나갔어요. 아름다운 나의 내 귀중한 당신은 내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나의 기쁨, 내 사랑, 내 행복이에요. 만약 당신이 단 1시간이라도 저를 버리신다면 전 살아있지 않겠어요. 정신이 나가버릴 거예요. 더없이 어여쁘고 위대하신 당신은 내 군주예요.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보물이여,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셔요? 당신은 미친 사람 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전 원치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제 거예요. 당신은 제 거라고요. 이 이마도 제 것, 이 눈도 제 것, 이 아름다운 비단실 모양의 머리도 역시 제 거예요. 당신은 제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재능을 가지신 분, 슬기로운 현대 작가요. 당신의 작품은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단순하고 시원한 기분과 건전한 유머에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은 단지 하나의 글발로서 인간과 자연의 주요한 특색을 그려내실 수 있으세요. 당신의 작품은 인물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작품을 보고 환희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이걸 알람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 눈을 보아주세요. 봐주세요. 거짓말쟁이로 보이세요? 이제 아셨지요? 당신의 참말 모습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나 혼자만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요. 내 소중한 어여쁜이 떠나주시겠지요? 그렇지요? 저를 버리진 않으실 테지요? 나에게는 내 의지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나 자신의 의지를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나는 언제나 남의 의지에 쫓기만 하는 껄렁하고 대대한 인간입니다. 이런 게 여자들의 호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나를 들어 데려다 주세요. 한 걸음도 더 곁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내 거로군. 그렇지만 더 묻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저 혼자서 갈 테니 일주일 뒤에서라도 오세요. 사실 서두르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역시 같이 가겠습니다. 좋도록 하세요. 같이 가실 테면 같이 가도록 해요. 뭘 하세요? 오늘 아침에 좋은 문귀를 들었어. 언젠가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떠나란 말씀이지? 또 기차 정거장 식당 다져 만든 커틀레트 잡담이겠군. 네, 근데 이렇게 뜨리고님이 말해놓고 옆을 보면 아시겠지만 니나에게 당신은 정말로 아름답다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죠. 네. 그래서 사막은 이제 2년이 그동안 지나서 소린이, 그러니까 삼촌이, 코스차의 삼촌, 아라카즈나의 오빠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다 같이 다시 여기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동안 마샤는 메드베젠코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코스차에 대한 마음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메드베젠코 다들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다들 이러시면 어떡해요? 메드베젠코가 그러면은 전근을 가게 되면은 정말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폴리나는 그러한 마샤가 도른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서 코스차에게 막 마샤를 봐달라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코스차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신예 작가가 되었고, 뭐 사람들이 악평도 하고 호평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자리 잡은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니나에 대한 얘기는 코스차가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도른이랑 얘기를 하면서 니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뜨리고린과 살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죽었고 뜨리고린이 니나에게 실증을 느끼고 아르카즈나에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르카즈나를 그동안 버리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니나는 무대에서 여러 가지 무대를 올랐지만 그동안 호평도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주목받지 못했고 연기가 조잡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꽃차 계속 만나달라 했지만 니나가 여태까지 계속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니나가 지금 여기에 와있나? 신의 하숙집에 와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28쪽을 보면 28쪽 중간서부터 아르카즈나와 뜨리고린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소린이 이제 돌아온 날 소린이랑 소린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옆에서 로또를 해요. 로또라는 게 어떤 전통 놀이?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나오는데
뭔지 알죠? 음. 그 공을 숫자 맞추면서 노는 게임인가 봐요. 그거를 계속 하고 꼬스차는 거기에 끼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 작업실에 있나? 뭐 혼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니나가 찾아온 거죠. 니나가 찾아오는데 찾아온 와중에 둘이 이제 계속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본인이 그렇게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와중에도 니나가 옆방에 뜨리고린이 와 있다는 걸 목소리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뜨리고린에게만 신경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죠. 또 본인은 여전히 뜨리고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나는. 그리고 꼬스차는 니나를 역시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니나가 그러다가 이제 떠나요. 니나가 계속 본인을 갈매기라 하다가 떠나요. 떠나는데 꼬스차가 결국 못 참고 자살을 하게 돼요. 니나를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총소리가 들리니까 그 로또를 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의사가 대충 눈치를 채고 에탄올이 깨졌다고 뻥을 치죠. 에탄올 병이 깨졌다고 뻥을 치고 트리고린한테만 꼬스차가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끝이 납니다.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자살했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30쪽 맨 마지막 꼬스차 부분부터 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니나가 깨끗인데 아직 아까지는 꼬스차 니나는 종현이가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꼬스차도 만만치 않아. 자, 뜨리고린 폴리나 알카지나 상어. 왜 이렇게 많아 니나? 지금 돌은 아르까지나 꼬스차 니나 뜨리고린 폴리나 사무라이프 이렇게 나오는데 니나는 종현이고 도른과 사무라이 F를 같이 하고 폴리나와 뜨리고린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폴리나랑요? 폴리나랑 뜨리고린, 도른과 사무라이 F 그리고 아르까지나, 꼬스차, 그리고 니나는 종현이 한 5번 얘기하는 거 그니까. 다시 알려드릴게요. 30페이지 맨 마지막에 꼬스차 대사부터요. 나는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꽤 많이 짓거려졌지만 마지막까지. 네, 끝까지. 이미 더 됐어요. 어디지? 대박. 좀 긴데. 아래까지나 해요. 누가 아프겠다. 꼬스차 누구예요? 저요. 수현씨 오랜만에 와서 엄청 고생하시네. 네. 해볼까요? 나는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꽤 많이 짓거려댔지만 지금은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간다. 담장에 붙은 삐라는 말하고 있었다. 검은 머리에 초록색을 띤 창백한 얼굴을 말하고 있었다. 초록색을 띤 이건 졸렬하다. 주인공이 빗소리에 눈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해버리자. 달밤의 묘사는 기다랗고 아름답다. 뜨리골리는 이제 자신의 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식은 죽 먹기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담장 위에 깨어진 병 조각이 반짝반짝 빛나고 물방아의 그림자가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지. 이것으로써 훌륭히 달밤의 전경이 묘사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부르르 떠서 광선이라던가 조용히 속삭이는 별들이나 조용한 향기로운 공기 속에 퍼져가는 피아노 소리에 멀리 퍼지는 여운이라던가 고작 이따위거든. 괴로운 일이야.
점점 그게 뚜렷해져. 문제는 낡았다거나 새롭다거나 하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형식 같은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쓰는 데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마음 밑바닥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 뭐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내려간 모양인데. 누구예요? 니나? 니나? 니나, 당신이었군요. 전 예감이라도 있었던 듯 온종일 기분이 무척 울적했습니다. 오, 나의 소중한 귀여운 그대가 돌아왔네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잠궈주세요. 누가 들어오면 큰일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르카지나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문을 잠궈주세요. 여기는 잠겨지지 않아요. 이 의자를 받쳐둘게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굴을 좀 보게 해주세요. 따뜻한 게 기분이 좋군요. 예전엔 여긴 응접실이었죠? 전 무척 변했죠? 네, 당신은 여유였네요. 눈이 더 커졌습니다. 니나,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를 왜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왜 여태 찾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여기 오셔서 2일 주일이 됐다는 거는 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루에 몇 차례씩 단식 숙소로 가서 마치 거지처럼 당신의 창문 밑에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절 미워하는 줄 알고 두려웠어요. 저는 당신이 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 꿔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도착했던 바로 그날부터 줄곧 저는 이 근방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당신 댁 근처에도 몇 번이나 왔지만 들어올 용기가 없었어요. 자, 앉아요. 앉아서 터놓고 이야기하기로 해요. 저게 뭐예요? 바람소리인가요? 주르게네프에게 이런 게 있었죠. 저는 갈매기예요. 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뚜르게네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나, 당신은 또다시... 니나, 괜찮아요. 전 이게 더 편해요. 전 벌써 2해 동안을 울지 않았어요. 전 어젯밤 늦게도 이뜰에 당신의 무대가 그대로 있는지 보려 왔었어요. 아직 그대로 있던데요. 전 2년 만에 처음으로 울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한결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저 울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벌써 작가가 되셨네요. 당신은 문인이고 저는 여배우예요. 당신과 저는 마침내 같은 순환에 몸을 던지게 됐어요. 저는 그때 어린애같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곧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꿈꾸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일은 아침 일찍 3등 열차에 타고 농군들 틈에 끼어 엘리이츠로 가야 해요. 비단결 같은 소리를 하면서 따라붙겠죠. 거칠어온 생활이에요. 엘리이츠는 뭐하러 가세요? 겨울 동안 계약을 했어요. 이젠 떠나야 해요. 니나, 나는 당신을 저주하고 증오해서 당신의 편지와 사진을 모두 찢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영원히 당신에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람을 끊는다는 것은 되지 않은 일입니다. 니나, 내가 당신을 잃어버리고 창작을 발표하기 시작했고서부터 생활은 견딜 수 없게 돼버렸어요.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내 청춘은 난데없이 무언가에 빼앗겨버리고 나는 벌써 90년이나 이 세상에 살아온 것 같이 느껴져요. 나는 당신을 부르고 당신의 믿는 땅 위에 곳곳에 키스하겠습니다. 어디를 보거나 어디에서나 나는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몇 년 동안을 나를 위해서 빛나준 상냥한 미소예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이분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땅 밑에라도 있는 것 같이 서늘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건 모두가 메마르고 바삭바삭하고 침울한 게 되어버려요. 니나, 당신은 여기 계세요. 니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가도록 해요. 니나, 왜 그러세요? 제발, 니나. 제 마차가 살인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중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가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거리로 가는 거예요. 아르카지나는 어디 계세요? 목요일에 삼촌께서 위중해셨기 때문에 곧 와달라고 전보를 했었어요.
제가 디딘 땅에 키스하겠노라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같은 건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으실 건데 피곤해 못 견디겠어요. 쉬어야겠어요.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나는 여배우예요. 그럼 그렇지. 그이도 여기 계시는군요. 그럼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이는 연극을 불신하고 늘 공상을 비웃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차차 그것을 믿지 않게 되어서 잃고 말았어요. 게다가 사랑의 쓰라림이라든가 질투, 그리고 갓난아기 때문에 당하는 끊임없는 공포의 감정 등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무대에 대해서도 열리가 없었어요. 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알지 못했고 목소리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당신은 아마 배우가 자기 스스로 졸렬한 연기를 하고 있음을 의식할 때의 기분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당신은 갈매기를 쏘았던 걸 기억하세요? 우연히 한 사나이가 심심풀이로 날 망쳐요. 짤막한 소설을 쓰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것도 아니지. 이게 무슨 사설일까? 저 무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진짜 여배우가 되었어요. 저는 기분이 좋고 환희에 차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는 취한 사람 모양이 되어 스스로 아름다운 여자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지방에 있는 동안은 줄곧 걸어다니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힘이 매일같이 성장해감을 느껴요. 전 이제 알았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코스차 저희들이 하는 일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나 창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명예도 아닐 뿐 아니라 성공도 아니며 또 제가 꿈꾸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참는다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당신은 자신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것이 누구에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건지 알지 못하고 몽상과 환상의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겐 신념이 없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그것마저 모르는 형편입니다. 저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훌륭한 배우가 되거든 그때 찾아봐 주세요. 약속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전 간신히 일어서 있어요. 오래 굶었어요. 뭘 먹고 싶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먹을 걸 갖다 드릴 테니. 아니에요. 마중 나오지 마세요. 혼자 가겠어요. 마차는 가까운 데 있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그 일을 데려오셨군요. 좋아요. 마찬가지지요. 쓰리고린을 만나셔도 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사랑할 정도예요. 짤막한 소녀의 재료. 저는 사랑해요. 무척 사랑해요. 정신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예전에 좋았죠. 코스차. 기억하세요? 얼마나 밝고 따뜻하고 환희에 찬 깨끗한 생활이었을까요? 또 그런 감정이었겠어요. 마치 부드럽고 우아한 꽃과 같은 감정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사람도 사자도 독수리도 황새도 뿔 달린 사슴도 거위도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도 바닷별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까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생물, 생명을 지닌 그 모든 것들을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노라. 벌써 수십만 년 이래 지수 위에는 생명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저 가련한 달은 할 일이 없어 그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풀밭 속에서 학이 눈을 뜨면서 울어대는 일도 없어지고 보리수 숲에 우는 5월의 소벌레 날개 소리도 들리지 않노라. 정원에서 누가 여자를 보고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르면 곤란한데 틀림없이 어머니는 좋지 않게 생각하실 거야. 이상한걸? 쇠가 잠겨있는 모양이야? 장애물 경주로군. 포도주와 쓰리고린이 마실 맥주도 여기 테이블 위에 놔주세요. 같이 내기를 하면서 마십시다. 자, 여러분 자리에 앉히지요. 차도 빨리 가져와요. 이게 먼저 말씀드렸던 물건입니다. 당신이 주문하신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걸요? 뭘까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저건 아마 내
약가방 속에서 무기 터지는 소리일 겁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에테르의 유리병이 깨졌어요. 나는 또 너의 미모에 넋을 빼앗겨 우두커니. 깜짝 놀랐네. 그 소리가 생각났거든요. 이전에 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2달 전에 이 잡지에 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소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르까즈나를 어딘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꼬스차가 자살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하네.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끝입니다. 와. 길긴 했지만 어쨌든 다 읽었네요. 네, 다 달려왔네요. 감상을 잠깐 짤막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 얘기를 할까요? 좋아요. 귀엽죠? 되게 귀엽다 진짜.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에요, 언니? 처음이세요? 처음 아니시죠? 아니요, 갈매기는 처음이에요. 세자매는 그래요? 한번 대본을 잠깐 봤고,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올 만하네요. 네. 정말 연결이 다 안 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고유. 어떠셨어요? 체육 작품을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골랐는데 체육 작품 중에서 그래도 영화로 만들어진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진 갈매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어요. 근데 좋은 선택은 이었는지 잘 모르겠고. 아, 영화를 한번 네, 영화 한 영화 번 주시면 싶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영화에서는 그 아르카지나랑 니나 중심으로 된 거의 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게 꼬스차가 마치 제일 주인공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은 아르카지나와 니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두 사람의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최후비 이걸 썼을 때 꼬스차 맞나? 꼬스차에 자기를 뭔가 투영해서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약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들어. 근데 완벽하게 일치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겠지만 뭔가 자기가 그 이런 걸 쓰면서 느꼈던 작가로서의 그런 생각? 맞아요. 그런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캐릭터 중에서 마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 특이한 마샤 별로 안 읽었잖아. 네, 근데 정말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삶을 애도하기 위해서 검은색 옷만 입고 맞아, 다니고 맞아. 보드카를 엄청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한다면 담배 냄새를 맡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원래 마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마약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굳이 본인을 사랑하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잊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정말 특이한 캐릭터 아니에요? 맞아.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 같아요.
약간 감진한다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주연아? 정말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메드베장코 이 사람은 무슨 죄야? 메드베장크도 근데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썩.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엉켜있는 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실은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그치. 엉켜져 있는. 엉켜져 있고 다양한 부분을 많이 마련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게도 느껴지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뭐지? 11 드라마 대본 같은. 1 드라마 대본이요? 언니 1 드라마를 안 보셨구나.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인물도 많고. 인물이 많은데 인물에 인물이 대한 설정이 되게 많죠. 그런 것도 많고 다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극중 극으로 그 니나의 연기를 보여줬던 것도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상징적인 것만 잔뜩 모아서 보여준다는 거. 맞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늘 21일 1월 세 번째 모임인가요? 1월 세 번째 모임. 오, 맞아요. 은 이제 안톤체오 갈매기 3화짜리로 했고요. 정말 이게 뭐야 싶은 극이었다. 세상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담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으면서 다음부터는 대사가 너무 길이가 긴 것은 당분간 하지 말자. 교훈을 잠깐 얻으면 목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예원님 발제로 다시 만납시다. 화이팅!